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재원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최강 한파라는 겨울 날씨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겨울 날씨가 춥다고는 하지만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드문 추위는 설 연휴에 이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많은 사람들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추운 한파도 햇볕이 내리쬐면 추위 정도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세종호수공원에 물이 얼고 눈 덮인 것을 보면 겨울을 실감하지만 그래도 햇볕에 물이 녹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길에 눈이 녹아 걸을만해지는 것이 참 신기해요. 태양의 위대함, 빛과 열의 힘 등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이런 추위를 통해 다시 한번 따뜻함의 소중함 그리고 날씨의 위력과 중요함을 다시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햇볕, 햇빛, 햇살의 차이를 아시나요? 빨래를 햇빛에 말릴까, 햇볕에 말릴까, 햇살에 말릴까?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세 단어는 해와 관련된 단어로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뜻을 갖고 있어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햇볕은 해가 내리쬐는 기운을 말하며 햇빛은 해의 빛을 의미한대요. 햇살은 해가 내쏘는 광선이라는 뜻이고요. 빨래를 말리다의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는 햇볕, 햇살, 햇빛 중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햇볕이며 햇살과 햇빛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슴에 햇볕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첫 곡 들려드릴게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오늘 세종시 여러분 코너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세종시 금강의 대관람차, 짚라인, 음악분수, 수상공연장, 생태정원 등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인 비단간 금빛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및 용역 추진 등이 전개된다고 하네요. 고성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은 1월 1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환경부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세종시가 선정돼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496억 원이 단계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어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강 위 음악 분수를 비롯해서 수상 공연장, 생태 정원 등이 포함되며 금강 보행교와 함께 생태적, 관광적 경쟁력이 있는 명품 친수 공간을 조성해 가겠다고 하고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세종시청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낸 금강 위를 도는 짚 라인과 대관람차도 이 사업 내용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어요. 현재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금강 위의 짚 라인은 낙차 각도를 이용해 자연적인 속도로 떨어지는 사선형이 아니라 전기 동력을 이용해 금강 위 그리고 주변 지역 상공을 도는 순환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또 강원도 속초 등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관람차도 금강변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현실화를 위해서 시의 환경녹지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조만간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고성진 본부장은 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관람차는 민간 자본이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며 행정적 검토와 용역 등을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개발과 보전은 늘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데 관광과 생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단지 시의 역할만은 아니겠지요. 더 많은 세종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투란토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와 경음악 아들 인느를 위한 발라드 준비했어요. Guardi le stelle che
번째 세종 소식은 오늘 4월부터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 어린이 응급 환자만을 치료할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돼 24시간 진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센터는 8개 병상을 갖추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6명과 간호사 10명이 근무하면서 경증, 중증 어린이 응급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세종시에서 어린이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대전, 충북, 청주 등 다른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치료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에 따르면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이 센터는 25년 말까지 운영을 해본 뒤 보건복지부의 재평가를 받고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고 해요. 올해 세종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가 더 설치돼 126개소가 136개소로 늘게 되는데 각각 나성동과 어진동에 공동 육아 나눔터 2개소가 늘어 16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하는 가운데 세 곳의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야간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고 하네요. 영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 급여 지원이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과 출산 축하금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월 30만 원씩 주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6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계속되고요.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급식 단가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며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소도 3곳을 추가로 설치해 28개소에서 31개소로 늘어나는 가운데 4월부터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개된다고 하네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시간도 종전에 월 145시간에서 월 154시간으로 9시간씩 늘어나고 노인 적합형 일자리는 3,476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늘어나고 노인문화센터도 한 곳 증설된다고 하네요. 어린이 전용 응급치료센터가 개설되어 어린이들이 적시에 올바른 치료를 받아 잘 회복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라포엠이 부릅니다. 눈부신 밤. 푸른 달빛 가슴 한켠 빈 곳에 들이우면 난 다시 여기 깨지 않는 꿈속처럼 여전히 그대 곁에 다시 여기 날 비추던 감싸던 가녀린 두 손 이제 더는 닿지 못할 꿈이 되어 I still love you 내게 남겨진 계절의 틈 그 사이로 시린 바람 스미는 난 다시 여기
줄도 모르고 또다시 여기 날 울리던 슬픈 그 눈빛 놓아버린 그대 그 두 손 이제 다시 깨지 못할 꿈이 되어 I still love you 내게 남겨진 밤을 거슬러 다시 찬란한 계절에 홀로 I'm waiting for you 눈이 부시게 슬픈 다시 지독한 꿈속에 홀로 I'm waiting for you I'm waiting for you I dream of you I dream of you Dream in my heart Dream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문지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문지연의 광장에서는 시청자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여해보시면 어떨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노크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것입니다. 세종의 대통령 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환국이라는 순회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 인원 200만 명 이상의 한민족이 참가한 1919년 3월 1일 운동으로 표출된 한국 독립정신의 결집체로서 미니 독립운동과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왕의 나라가 아닌 새로운 국민의 나라인 민주공화국을 헌법과 공화주의 바탕 위에 세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운동의 중심축으로 안으로는 정부, 의회, 군대 조직에서 좌우 통합을 달성하고 한편으로는 국내와 독립운동 조직과 연합, 연대를 이끌어내어 밖으로는 연합군과 손잡고 항일 전쟁에 참가하면서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의 승인을 확보하려고 지속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다고 해요. 일본이 패망하자 대일항전의 최전선에서 투쟁했던 임시정부는 조국으로 돌아왔고 비록 임시정부는 국제적 제약 때문에 연합국 구성원으로 승인받지 못했으나 국민은 임시정부의 귀국을 고대했으며 마침내 이들을 뜨겁게 환영했다고 해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제도와 상징들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해요. 헌법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적 유산만이 아니라 국호, 연호, 국기, 국가, 국경일과 기념일, 정부의 주요 인물들까지 실질적으로 이어받았다고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었는데 광복 직후부터 임시정부 요임 및 애국선열 묘역이 서울 국립현충원에 마련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등을 발굴하여 기념관으로 세웠어요. 2022년 3월 1일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옆에 들어섰다고 해요. 제가 전시실을 찾은 날은 눈이 아침부터 소복소복 내리는 날이었어요. 1시간 30분 정도 전시실을 둘러보며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춥고 눈 내리는 날이라 그런지 다른 관람객들이 없어서 더 여유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없이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삶이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들어 알고 있었으나 한 번에 집중적으로 관람하면서 자료들을 다 읽고 나니 그 당시 우리나라 민족들의 간절한 소망인 독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헌신이 정말로 깊게 와 닿았어요. 전시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들의 수반, 승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가자 조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하다,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하다, 100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100년의 꿈을 심다라는 6개의 소주제별로 구성되었어요.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공동으로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이 특별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기념일인 1945년 11월 23일을 기념해서 개막 행사를 개최했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환국, 임시정부 요인을 향한 국민의 열렬한 환영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문서, 사진, 유품 등 70여 점의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열리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을 소개하고 임시정부 수반의 제도적 변천사를 보여줄 수 있는 헌법 개정 관련 기록 및 유물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어요. 주요 전시 기록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소개한 독립신문 89호, 2대 국무령 홍진 선생을 소개한 독립신문 192호, 김구 주석의 취임선서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해요.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 성명서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 선언, 일본 항복문서, 임시정부 요인의 환국을 알린 서울신문 호해 등의 기록도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쇼팽의 폴로네이즈 제6번 영웅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전시회 환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물 전시 중에서 임시의정원 18대와 14대 의장을 역임한 김붕준 독립운동가가 중국에서 사용했던 가방과 양복 등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 마음이 많이 짠했어요. 양복과 무명으로 된 옷을 입고 독립운동을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생각하니 고마움과 숙연함이 같이 오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읽다가 깜짝 놀란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것이라 내용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확인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2014년 12월 13일 기사에 의하면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1925년 3월 18일 이승만을 탄핵하고 면직시킨 것, 그리고 박은식을 곧바로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독립신문 호외로 전해졌는데 이 독립신문은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발행했던 기관지로 독립운동가들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펼치고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던 창구 역할을 했는데 흔히 알려진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과는 제호만 같을 뿐 다른 신문이라고 해요. 이 독립신문 호외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소도시에서 최초로 발견됐는데 임시정부가 간행한 기간지인 독립신문이 이승만의 탄핵 사실을 알린 호외의 존재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2018년 12월 13일 제불 독립운동가 홍제아의 차남인 장장크 홍푸안시아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홍제하가 남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 가운데 독립신문이 대한민국 7년 3월 25일 호외로 발행한 신문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호외에는 대통령 이승만 면직, 새로운 대통령 선출, 새로운 대통령 박은식 취임식 거행, 국무원 동의안 통과에 4개 소제목으로 사실관계가 기술되었으며 3월 1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이 통과되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은 당시 이승만이 주장한 국제연맹 위임 통치안에 반발해 그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직접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임시의정원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당시 임정이 중국에서 다량 발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호회는 중국에서는 국공내전 등 전란을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일제히 탄압과 해방정국,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반면에 홍제아가 임시정부 인사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호회는 파리 근교에 거주하던 홍제하와 그의 자녀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제불 독립운동가 홍제하가 프랑스에서도 임시정부 인사들과 매우 밀접히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평가된다고 하네요. 홍제아가 1920년대 프랑스에 있던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에 활동 자금을 모아 보냈다는 내용은 파리위원부 황기안 서기장이 1920년 보낸 친필 서신이 발견돼 확인된 바 있다고 하네요. 김득중 편사연구관은 상하이에서 발행된 임시정부 기관지의 호해가 프랑스에 살던 홍제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은 그와 임시정부가 강력한 유대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홍제아가 해외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가름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단지 전시관의 자료를 읽어보던 것뿐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몹시 놀랐어요.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독립운동에는 여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 옛날 남녀의 유별이 심했을 텐데 나라를 찾겠다는 일에 모두 함께 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며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시정부 요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환곡하는 과정, 그리고 3천만 동포들에게 큰 환영을 받는 장면들은 국내에 있던 사람들이나 국외에서 활동하는 모두에게 고맙다는 진한 감정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늘의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진하게 들었어요. 준비한 음악 소개할게요. 폴머리 악단의 위대한 사랑과
손태진의 깊어가네 두 곡 들을게요. 내 마음이 깊어지네. 하늘이 높아질수록 세상 모든 꽃이 하늘 바라보듯 난 그대만 향해 있네. 내 마음이 깊어지네. 밤하늘 짙어질수록 밤은 달이 있어 완벽한 것처럼 그댄 나를 완성하네. 내 마음이 내 깊어지네. 마음이 깊어지네. 모진 바람
난봄날을 맞이하네. 내 사랑이 깊어지네. 난 그대만 노래하네. 오늘 정말로 좋네요 코너에서는 세종시 문화재단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세종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The Brick in 세종을 개최한다는 소식 전해드려요.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체험전은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시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The Brick in 세종은 브릭 아트 테마파크 브릭 캠퍼스의 축소형 투어 프로젝트로서 올 겨울 세종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장난감으로만 여겼던 브릭, 즉 레고를 이용해서 매뉴얼 없이 창의력과 상상력만으로 만든 다양한 아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브릭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창의력, 상상력, 집중력, 사고력 향상 등 다양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직접 만든 아트 작품 중 매주 최고의 작품 한 점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시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고요. 입장료는 3,000원이라고 해요. 티켓은 현장 구매와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슈베르트의 송어 4악장 들을게요.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새해 가졌던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시작하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지요. 눈에 보이는 목표는 오히려 성취하기가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과정, 얼만큼 힘들고 수고해야 하는지 갸름되지 않는 목표들을 향해 나가시는 분들은 더욱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독립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도 이역만리에서 조국을 바라보며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던 그 열망과 수고가 더욱 값진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고 항상 의견이 통일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려웠을 것인데 그래도 조국의 독립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서로 힘을 합치고 역할을 수행하고 뒤에서 말없이 지원하고 앞에서 이끌어갔던 우리 선조들의 헌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과실들이 후손들에게도 건강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요. 전시관을 나오는데 세종호수공원은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모습이었어요. 날은 흐리고 눈이 덮인 모든 풍경들이 진짜 겨울임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한겨울의 설경이 오히려 겸손하게 제 마음을 바로잡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 이런 전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좋네요. 아직 전시 기간이 남아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해 두루다리디리